중국 공산당은 전통적인 반신 문화를 파괴한 동시에 끊임없는 정치 운동을 통해 암암리의 공산당 문화를 수립했다. 중국 공산당이 경전처럼 떠받드는 마오쩌둥의 예난 문예 좌담회에서의 강화에서는 문화와 군사를 문무 두 가지 전선으로 불렀는데 무기만 든 군대로는 모자라고 또한 문화적인 군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문예는 정치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노동자 계급의 문학 예술은 전반 혁명 기계 속에서 기여와 나사못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공산당을 옹호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무신론과 계급투쟁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문화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한 세트의 당 문화가 파생되었다. 아울러 사람들 생활의 모든 방면에 침투되어 당의 테러적이고 독단적인 인문 환경을 구성하여 사악한 영부채로 하여금 인민들을 더욱 튼튼히 통제하게 하였다. 공산당 문화의 중요한 작용은 바로 공산당의 독재 정치와 무신론 그리고 계급투쟁의 가치관을 미화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문화 대혁명을 겪은 사람들은 여전히 모범극과 어록가, 충자무에 대한 기억이 새로울 것이다. 지도전, 지뢰전의 대사가 귀에 익을 것이다. 이런 당문화의 영상작품은 중국인들에게 미친 영향이 아주 크다. 착취를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우빠피를 생각하고 악질 토호를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후한산을 연상한다. 악독함을 말하면 바로 황수런의 어머니이다. 낡은 사회는 고난의 대명사가 되었으며 새로운 사회에서만이 명랑한 하늘이 있을 수 있다. 실제적으로 중공은 바로 쓰라린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의 행복을 생각하다라는 문예 형식을 통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세뇌를 진행한다. 당이 얼마나 영명하고 위대하며 적과의 투쟁에서 얼마나 고생을 겪었고 탁월했는지, 당의 전사는 당에 대하여 얼마나 일편단심이며 당을 위해 일체를 희생할 수 있는지, 적은 또 얼마나 아둔하고 악독한가 등등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제로 주입했다. 공산당이 필요로 하는 가치관을 날마다 반복하여 선전함으로써 매 사람에게 강제 주입시켰다. 오늘날 돌이켜 음악, 무용, 역사시, 동방홍을 보면 전체적인 주제와 표현 방식은 모두 살인, 살인, 살인이었다. 진리에서 몇 걸음만 벗어나도 곧바로 오류이다. 당 문화는 또한 전통 가치관을 남용했다. 예를 들어 전통 문화 중에서 믿음을 말하고 공산당도 믿음을 말하지만 공산당이 말하는 것은 당에 대하여 충실하고 고분고분한 것이다. 전통 문화 중에서 효도를 말하면 공산당도 부모를 모시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간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지 않음으로써 부모가 정부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산당이 필요로 할 때는 자식들은 또 부모와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전통 문화에서 충성을 말하지만 군주는 가볍고 백성이 귀하며 사직이 중요하다. 그러나 공산당이 말하는 충성은 어리석은 충성이고 공산당을 미신하고 맹종할 정도의 복종을 요구하는 등이다. 전통 문화에서 음악은 사람의 욕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 악서에서는 사람의 천성은 조용하여 외물을 감지한 후에야 사람의 정감에 영향을 주며 아울러 자신의 심지에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이 생긴다. 만약 제약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무궁무진한 외부 유혹과 내심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에 동화하여 수많은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왕은 예약을 만들어 사람을 제약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곡은 즐겁되 음란하지 않으며 슬프되 상심하지 않는다. 즉 감정을 끌어내는 동시에 감정에 대해 어느 정도 제약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시경에 나오는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삿됨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도 공산당은 도리어 사람을 세뇌시키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사회주의는 좋다,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은 없다 등의 가요는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대학까지 부른다. 이런 노래들을 흥얼거리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노래에서 표현한 뜻을 받아들이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더욱이 민간에서 유전되어 온 가장 듣기 좋은 민요를 직접 도용하여 원래 곡조에 공산당을 찬양하는 가사를 덧붙여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동시에 공산당을 위해 이용했다. 중공이 자주 쓰는 단어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자신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도 고쳤다. 예를 들어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시기를 해방전쟁이라고 했고 1949년 이후를 건국 이후라고 부르는데 사실 중공 이전에도 중국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중공은 단지 하나의 새로운 정권을 건립한 것일 뿐이다. 3년 대기근을 3년 자연재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시기 기근은 결코 자연재해가 아니었으며 철저한 인재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늘 이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공이 사람들에게 주입하려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된다. 중공의 종교 단어에 대한 남용은 더욱 단어의 내포를 왜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고는 종교 중에서 수련인이 생명 귀속의 참뜻을 깨우침을 가리키는 것인데 중공은 그것을 당 및 방침 정책에 대한 인식 정도로 변화시켰다. 중공은 또 자신의 한 세트 언어 시스템을 마련했다. 당의 대회는 반드시 승리적으로 열리고 또 원만하게 끝난다. 외국 관원과 만날 때 반드시 친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며 당에 대한 결의는 반드시 견결히 옹호하며 관철 집행한다. 욕하는 식의 대비판 언어, 소름이 끼치는 공적과 은덕을 노래하는 언어, 텅 빈 나으리식 팔고문 등등은 사람이 말하기만 하면 비자각적으로 계급 투쟁과 당을 노래하는 사유 방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한다. 공산당의 통치는 마치 한 세트 수압 시스템처럼 고압과 봉폐에 의지하여 유지하기 때문에 작은 구멍이라도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문화의 성질은 바로 전횡과 독재인 것으로 정치 투쟁, 계급 투쟁을 위해 봉사하며 아울러 이로부터 은연중에 사람의 내재적 정신과 외재적 행위를 규범화한다. 下面给您预告一下本台今天第3次播音时间所要播出的节目内容。18点20分。 사상, 언론, 결사, 신앙 등의 자유가 없고 또 당 중앙과 일치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중공의 당 문화는 폐쇄적이며 독단적인 것이다. 공산당은 지난 55년 동안 테러로 중국 인민의 영혼을 압박했다. 높이 걸린 채찍, 높이 든 칼,
언제 드리워질지 모르는 재난은 사람들의 행위 방식을 규범화시켰다. 사람들은 테러 속에서 고분고분한 순한 양이 되었다. 민주화 운동 인사, 자유사상가, 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려는 목적으로 희생되었다. 봉폐된 속에는 또 공산당의 고도로 발달한 네트워크가 있다. 주민등록과 호적제도, 가도주민위원회 제도, 각급 당위 구조, 그리고 각 연대에는 당 지부가 있고 마을마다 당 지부가 있다. 또한 공산당과 공산청년단 조직 생활을 통해 자신의 문단속을 잘하고 자기 사람을 잘 감시한다. 상방을 차단하고 6.10 사무실은 감독팀을 조직하여 각 지역과 회사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감독한다. 중공은 현대사회 법치주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연좌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주, 부자, 반동, 나쁜 사람, 우파로 낙인 찍힌 가족들에 대한 독재, 그리고 출신 성분론을 제출하는 것까지 공산당은 줄곧 연좌제를 시행하고 있다. 가령 파룬궁 수련생이 베이징에 가서 청원을 할 경우 직장 책임자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 추궁을 받거나 비판을 받는다. 성시 책임자까지도 층층이 연좌제에 의해 연루된다. 중공은 이른바 교육을 잘 받을 듯한 자녀들과 검은 오부류에 대해 차별 정책을 실시한다. 그들에게 공산당과 일치할 것을 제창하면서 이른바 대의를 위해 친족을 무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인사 및 각종 기록 문서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적발할 것을 요구하며 당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우 포상과 재배치가 이루어진다. 이 밖에 당 문화는 선전 방면에서 이런 당 문화를 건립했다. 중대한 문제상에서 모든 매스컴이 다 달려들어 단체로 동조한다. 필요시에는 각급 당, 정부, 군대, 노조, 청년단, 분여회 지도자를 데려와 태도를 표시하도록 하며 지지하게 하고 사람마다 고비를 넘게 한다. 폭력 문화를 고취하기, 증오 문화를 선동하기, 거짓말 문화, 세뇌 문화, 아천 문화, 대충대충 문화, 시비가 뒤집힌 문화 등등이다. 이로부터 사람을 기계로 만드는 문화를 건립했다. 공산당은 민중들에게 혁명기계에서 녹슬지 않는 나사못이 되고 당에 순종하는 도구가 되며 당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할 것을 요구했다. 민중에게 자아세뇌와 절대 복종의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기적인 생각은 떠오르기만 해도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라. 영혼 깊은 곳에서 혁명을 폭발시켜라.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라. 사상을 통일하고 발걸음을 통일하고 명령을 통일하고 지위를 통일하라. 인성 중에 이기심, 질투,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등등도 이로부터 진일보 확대되었다. 무릇 이와 비슷한 예를 들자면 아직도 매우 많다. 중국 대륙으로부터 온 매 사람은 모두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 속에서 당 문화의 각종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공은 이로부터 사악한 생령 부채가 생존할 수 있는 인문 환경이 이루어졌다. 공산당 문화는 확실히 중국 공산당이 사회를 통제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당 문화는 마치 군대, 감옥, 경찰과 같이 폭력 기계에 속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육체적인 폭력이 아닌 문화 폭력이라는 점일 뿐이다. 이런 문화 폭력은 5,000년 전통 문화를 파괴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으며 또한 민족의 응집력을 약화시켰다. 동시에 민족 문화의 파괴는 또한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물질적 상해를 가져다 주었다. 전통 문화는 천인이 합일하고 자연과 화목하게 공존하며 군자는 재물을 아끼지만 도에 맞게 얻는다. 공산당은 하늘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무궁하고 땅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무궁하다고 했다. 개인 이익을 위하고 돈벌이를 위해 미친 듯이 자연을 착취하고 오염시켰으며 생태 환경이 회멸될 만큼의 파괴를 당했다. 중국의 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하천 중에서 4분의 3 이상의 어류가 살지 못한다. 지하수의 오염 비율은 10몇 년 전에 비해 3분의 1이나 증가했고 지금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회하에서는 심지어 한 어린이가 기름이 오염된 강물 위에서 놀다가 수면에 불꽃이 떨어져 5m가 넘는 화염이 치솟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화재로 인해 주위에 있던 10여 그루의 버드나무가 불에 탔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각종 암과 괴질에 걸리지 않을 수 없다. 서북 지역의 사막화, 염전화, 공업발달 지역의 오염 등은 모두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과 관련이 깊다. 전통 문화는 생명을 경외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반란에도 도리가 있고 사람과 싸움에 그 즐거움이 무궁하다고 한다. 혁명이란 이름으로 수천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는데 심지어 굶겨 죽일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멸시 풍조를 가져왔고 모조품, 독극물의 유행을 조장했다. 안후의 푸양을 예로 들면 본래 건강했던 아이들이 수유 기간에 팔 다리가 짧아지고 신체가 허약해지면서 머리가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돈에 눈이 먼 상인이 독이 든 분유를 판매한 것이었다. 이외에도 어떤 사람들은 호르몬과 항생 물질을 개, 뱀, 거북이에게 먹이고 공업용 알코올로 가짜수를 빚으며 공업용 기름으로 쌀을 가공하고 공업용 표백제로 밀가루를 표백한다. 허난성의 한 현에서는 8년 동안 쓰레기 기름 등 발암물질을 이용하여 독이 든 식용유를 만들었는데 월 생산량이 수천 톤에 달했다. 이런 식품들은 어느 한 시기,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널리 퍼진 보편적 현상이다. 이는 문화가 파괴된 후 사람들의 마음이 도덕적인 구속력을 잃어버린 결과 한사코 물질과 향락을 추구하게 된 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당 문화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전횡, 배타성과는 달리 전통 문화는 거대한 포용력이 있다. 당나라가 흥성했던 시기에 불가사상, 기독교와 기타 서양 종교는 모두 도가 유가사상과 화목하게 공존할 수 있었다. 진정한 전통 문화는 현대 서양 문명에 대해서도 필연적으로 개방적이며 포용하는 자태를 유지한다. 아시아의 4마리 용은 신유가 문화권을 형성했는데 그들의 비승은 이미 전통 문화가 과학과 발전에 장애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동시에 진정한 전통 문화는 사람 내심의 즐거움을 중시하며 외재적인 물질적 향락으로 사람의 삶의 질을 가늠하지 않는다. 앞에 칭찬받기보다는 어찌 뒤에 회방이 없는 것만 하겠으며 몸에 즐거움이 있기보다는 마음에 근심이 없는 것만 하겠는가. 도연명은 가난하지만 불행하지 않았고 여전히 동쪽 담 아래에서 국화를 따서 멀찍이 떨어진 남산을 바라보네와 같은 유유자적한 흥취가 있었다. 사실상 어떻게 생산을 발전시키며 어떠한 사회 제도를 선택할 것인가는
문화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단지 도덕 영역에서의 중요한 인도작용과 내심에서 우러나는 단속작용을 일으킬 뿐이다. 진정한 전통 문화의 회귀는 마땅히 사람이 천지, 자연에 대한 겸손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신을 경외하며 사람이 천지와 더불어 화목하게 공존하며 천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